예민수의 경제 토크 방산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 오셨습니다. 방산주도 이슈가 그죠? 재료가 풍부하죠. 왜냐하면 세상이 복잡하니까 그죠? 여기저기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의 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기다가 또 북한이 지금 러시아로 병력을 보냈습니다. 그죠? 우리로서는 이런 것들도 되게 민감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주식하는 사람에서 보면 방산주에게는 호재가 되는 거니까 그죠? 네. 방산주 네, 역시 바이오 얘기한 것처럼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많이 오르긴 했어요, 방산주도 그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방산주들 대표적으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죠. 네. 최근 들어서 조금 늘리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 큰 거래 대금 없이 잘 지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형 방산주들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대형주들을 따라간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추가적인 고가에서 예전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꼭 꾸준히 가져가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롯데는 제가 연봉으로 보니까 139% 올랐어요. 2배 넘게 오른 거죠, 그죠? 그렇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중간에 거래 정지가 좀 있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여기 190% 올랐네, 그죠? 그러면 200%니까 3배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죠? 와, 엄청나게 올해 강세를 갔는데 그러면 이제 이슈를 좀 하나씩 좀 볼게요. 방산주를 둘러싼 체크해야 될 이슈는요. 네.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최근 이슈들 몇 가지 체크를 해본다면 지금 가장 핫한 이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겠다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군이 이제 병력을 보내니까 우리도 그동안은 이제 비살상용 무기만 보내는데 맞습니다. 그죠? 방독면 보내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이제 살상용 무기도 보낼 수 있다. 그럼 뭐가 갈까? 물론 포탄 이런 거는 그죠? 갈 수 있을 거고 탱크 그다음에 자주포 이런 게 갈 수 있나? 저도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수혜가 되지? 네. 아무래도 지금 바로 공급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더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부분이 가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우리들 히트 상품들이 많이 있죠. 그렇겠죠. 그 상품들을 지원을 해달라고 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갈지 안 갈지 몰라요. 모르지만 그죠? 외교적인 거지만 그래도 이제 기대감이니까 그죠? 저도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당장 미사일을 보내기는 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말씀하신 히트 상품이란 게 전차나 그 다음에 자주포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차나 자주포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지금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 천궁이라든지 미사일 부분도 굉장히 크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기를 통해서 러시아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고 정부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겠지만 무기 지원 부분에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무기 지원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히트 상품들 그 중에서도 K9, 천무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인 폴란드에서 한국의 금융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겠다. 그런 뉴스가 나왔대요. 네. 어젠가 오늘인가 봤는데. 그런 이슈가 나왔죠. 그동안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계속 수출입은행에서 지원한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계속 오랜 시간을 끌었잖아요, 그죠? 한국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나 보증을 해주는 거였는데 그거 없이 근데 또 한다? 또 무슨 생각인지 돈은 없을 텐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안보 위기가 지금 눈앞에 왔다. 안보 위기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라는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지금 집 안에 도둑이 들어온 상황인데 당장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방패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빨리 구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은 주위 유럽에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해서 이 안보 위기 속에서 적기 도입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이 폴란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방한 기간에 생산 라인을 시찰했다라는 이슈가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 우리 뭐 전투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인미와의 이 협상 부분에서 굉장히 난항을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지원 없이 금융 지원 없이 자체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방산주들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방산주 전체의 흐름을 체크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대외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의 긴장이 조금 더 고조되고 있고 가장 가까운 이슈는 북한군의 파병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된다면 바로 이 기존의 고객들의 이런 구매, 추가적인 구매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형주, 기존에 매출이 잘 나왔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더 추가적인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방산주 영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트럼프가 트럼프가 된 방산주에 유리하다고 대표적인 수혜업종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뇌피셜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낸다잖아요, 그죠? 끝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 푸틴이랑 뭐 전화 통화했고 만약에 끝낸다. 그러면 이거 사실은 또 방산주는 악재잖아요. 왜 이 방산주가 트럼프 수혜주로 떠오르는 거예요? 뭐 트럼프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방산주들 특히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 쪽에 수혜주로 계속 뽑히는 것이 제조 쪽에 지원을 많이 하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방산주도 어느 정도 제조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육성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고 말씀해 주신 부분 이 우크라이나에서 평화협정이 되고 재건 쪽으로 이슈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쉽게 끝나지는 않은 전쟁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해외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방산주들의 흐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단순히 우크라이나에서의 이런 이슈가 끝난다라고 해서 전 세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그 일례로 뭐 헤즈볼라 이스라엘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네. 뭐 이 부분은 원유 공급 쪽으로 이슈가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 정유와 방산주 정유 쪽과 함께 이슈들이 나왔는데 뭐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이와 마찬가지로 정체적인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기존 이 대통령이던 시절의 정책들이 어떠했는지 여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텐데 이 방산업체들은 정책 자체가 굉장히 방산업체에 유리한 점, 제조업 자체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방산업체들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그 외에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국내에서의 판매량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해본다면 지금의 방산주들의 흐름은 짧은 흐름으로는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좀 고민해 볼 것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밸류에 대한 부담들인데 밸류 부담도 물론 이제 제가 리포트를 제대로 막 지금 찾아서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 HTS에 올라와 있는 그 그냥 FN 가이드 자료를 보게 되면 뭐 로템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 뇌피셜로 방산주 PR이 한 30배 넘어서 40배 가겠구나 생각했는데 로템 같은 경우도 보니까 PR이 올해 예상 기준으로 19배, 내년에 12배. 그렇죠? 높지 않아.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꽤 높겠지? 보면 뭐 여기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이제 실적이 만큼 나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보면 PR이 올해 기준으로 29배. 조금 뭐 쓸 수 있죠. 내년부터는 또 되게 낮거든요.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결국 성장의 내러티브만 있으면 내년에는 에어로스페이스는 18배. 그죠? 이 기준으로 보는 건데 밸류 부담은 크게 없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지금은 밸류 부담은 그렇게 크지 네. 않은 상황이다. 매출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날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방산 이 산업 자체의 특성을 본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전 세계 안보 불안 부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크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이 발주가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꾸준히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 한번 발주가 시작되면서 주위 국가에 계속해서 발주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단발성인 매출로 끝나는 매출은 절대 아니다. 단연간의 매출, 10년 이상의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해주신 이런 밸류에이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피로감,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산주 가운데 종목별로 좀 투자의 아이디어를 뽑아보죠. 일단 대장주군은 말씀하신 현대로템, 하나에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뭐 이 정도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쪽 일단 대형주 쪽 괜찮아요? 대형주 쪽 괜찮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특히 지금 어느 정도 저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네. 뭐 손절가를 그렇게 짧게 잡으실 필요 없이 그러니까 수익 실현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수익권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렇게 잡으실 필요 없이 꾸준히 더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신규 매수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매수 직후에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힘드실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여부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방산주들을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대장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매출이 많이 나오는 종목분들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꾸준히 모아가시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이 중장기적인 방법 외에도 지금 위치가 괜찮고 그리고 이쪽에 공급을 하고 있으면서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회사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STX 엔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디젤 엔진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뭐 K1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 해군 해경의 함정 등에 들어가는 뭐 특수 고속 엔진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뭐 전차라든지 다양한 군용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엔진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독일 제품들을 많이 썼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국산화를 이룩하면서 STX 엔진에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쪽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이슈도 나올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매출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방산주 안에서 기술력이 있고 매출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아직 크게 주목받지 않은 종목군들 단기로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는 편안하고요, 그죠? 네, 보유자들은 그냥 홀딩하라고 하셨고, 없는 분들은 조정시 매수인데 조정시 매수할 것 같죠? 조정 오면 매수 못해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주식은 덜렁답 팔면 안 되고 뺏기면 안 되는 게 대표적으로 보세요. 뭐 하나에로스페이스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삼양식품,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거 엄청 잘 조정하면 사야지 못 산다니까요. 한 10% 빠져봐 그죠? 네. 그다음에 방산 가운데서는 조금 대형주는 아니지만 눈여겨볼 만한 기업으로 STX 엔진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방산 전략 관심주까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